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 하청업체 직원들은 실형을,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참사 당시 굴착기 운전자인 제야도급 업체 대표의 징역 2년 6개월 등 하청업체 현장 소장과 철거 감리자에게 각각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현산 관계자들은 원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수급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범위는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셈입니다. 판결 후 유가족협의회는 중대한 참사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기 4년 차에 들어선 강기정 광주시장이 여전히 불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풍암호수 사업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사업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보다 사업자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소통 부재로 거센 비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소통하는 신용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 의회 의대 설립 지원 특위가 전남도 국립순천대 목포대와 함께 오늘 도의회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된 후 열린 첫 공식 일정으로 본격적인 설립 착수를 앞두고 전략과 단계별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 계획에 맞춘 설립 로드맵과 지역 의료계 대학 연계 전략을 논의했으며 남은 기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무 조율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 구성을 두고 해당 행위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의회가 위원회 정원을 축소하고 새 구성을 마쳤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예결위원을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위원장에 조석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명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소속 의원 10명을 모두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습니다. 전남경찰이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실시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은 자 등 총 2만 3천 명으로 이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108명은 내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 일부는 제외된 가운데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경찰이 8.15 광복절 폭주 난폭 운전 등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투입 가능 경력을 총동원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순찰과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이륜차를 이용한 불법 행위와 불법 구조 변경 등을 비롯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현장 무관용 단속,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의 한 공사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25분쯤 서구 화정동의 한 주택공사 현장에서 6m 높이에서 추락한 40대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강기 설치를 위해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광양의 한 병원 인근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80대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이 남성은 잡초를 제거한 뒤 쓰레기를 버리던 중 쓰러졌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광양경찰서는 무더위 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을 토대로 온열 질환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5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부거부와 가족들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80대 납부거부와 사망한 다른 어부의 유족 등 모두 10명에게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강원도 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하면서 북상하다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